41번 문제. 발전기의 최대 출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최대 출력을 구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공식은 P는 X분의 2V 사인 델타 단위는 킬로와트 였을 거예요. 이때 최대 출력이라는 거는 사인 델타가 무조건 1이 나와야 최대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값이 90도여야 최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X분의 2V인 거죠. 근데 보니까 그냥 최대 출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정격 상태로 유지할 때 이 발전기의 최대 출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 하고 한상의 동기 리액턴스가 0.8PU래요. 이게 지금 per 유니트가 주어진 거죠. 아, 이걸 보고 우리는 PU법으로 유기기전력을 구해야겠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PU법으로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E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제곱 그리고 루트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역률이 지금 0.8이고요. 그리고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0.6이 되겠죠. 그리고 동기 리액턴스가 지금 0.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계산해주면 1.6 퍼유닛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잠깐 퍼유닛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퍼유닛 값은 기준값분의 실제값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값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정격값들로 설정이 돼요. 기준값은 보통 정격값을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격 전압이 6000V니까 기준값을 6000이라고 설정을 하면 1PU가 되겠죠? 실제값도 6000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정격 출력 이것도 1PU가 될 거예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1.6PU라는 거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식으로 돌아와서 여기 대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X 같은 경우는 0.8 퍼유닛이었고요. 그럼 이 V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1PU가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까봐 퍼유닛 기본 개념을 설명을 잠깐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2가 나오는데요. 보기에는 2가 없죠. 이게 당연해요. 왜냐면 이거는 퍼유닛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퍼유닛 2를 실제값으로 바꿔주려면 기준값이었던 이 5000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에다가 기준값으로 설정을 했던 이 5000, 이 출력을 곱해야 정답인 만이 나오게 됩니다. 42번 문제. 직류기의 손실 중에서 기계손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저희가 손실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바로 고정손 그리고 가변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고정손 같은 경우는 부하랑 상관없이 일정한 손실이어서 무부하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가변손은 부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부하손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고정손은 철손과 기계손으로 나눠지는데요. 또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이랑 와류손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기계손에는 풍손과 마찰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손, 부하손에는 동손과 표류부하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자면 동손 같은 경우는 i제곱 r 이렇게 많이 구하죠. 그래서 기계손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풍손과 마찰손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3번 문제. 직류 발전기에서 계좌권선이 전기자의 뭘로? 병렬로 연결된 직류기는 분권 발전기라고 하고요. 전기자 권선에서 계좌권선이 직렬로 접속된 직류기는 직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 비읍, 그리고 분권에도 비읍, 직렬의 지읒, 직권 발전기의 지읒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44번 문제는 변압기의 최대 자속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유기기전력 공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유기기전력 2원은 4.44 F파이 M N 볼트고요. 단위는
그러면 최대 자속을 구해야 되니까 요걸로 이항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44 fn1 분의 2원이 되겠고, 2원 같은 경우는 1차 전압이니까 6600, 그리고 4.44 곱하기 주파수 60, 그 다음에 n1이니까 1차 권선 1200, 이거를 계산해주면 0.021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겠죠? 그냥 지금 외우세요. 저는 그냥 4.44 f파이mn, 4.44 f파이mn 이렇게 반복해서 읽었더니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45번 문제입니다. 직류 발전기 정류의 초기에 전류 변화가 크며 이때 발생되는 불꽃 정류로 오른 것은 바로 과정류죠. 저희가 초기에는 과정류고, 만약에 말기라고 나오면 부족 정류예요.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돈을 과하게 쓰면 말기에 가서 돈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46번 문제,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속도제어법에는 농형이랑 건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농형에는 주파수 제어법, 그리고 전압제어법, 그리고 극수제어법이 있죠. 그리고 건선형에는 2차 저항법, 그리고 2차 여자법, 그리고 종속법이 있습니다. 농형 같은 경우는 주전극,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워두면 편하고요. 건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2종 면허를 땄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정답은 1번이었다. 1차 저항법 이런 거 없다. 2차다. 47번 문제, 60Hz 변압기에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대요. 이 말은 전압이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이때 자속 밀도 60Hz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아까 전에 했던 그 공식 기억나나요? E1은 4.44 f파이mn이었죠? 혹시 이걸 아직 못 외우고 계신 분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자속 밀도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자속을 면적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지금 자속 밀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자속은 요렇게 되겠죠? 이걸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4.44 f bms n1 이렇게 되는데, 요거까지 같이 암기를 해두세요. 그랬을 때 지금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뭐 주파수가 커지면 자속 밀도는 작아질 거고, 만약에 주파수가 작아지면 자속 밀도는 커지겠죠. 아니, 전압이 일정한데 둘 다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이 관계에서 처음에 자속 밀도는 처음에 60Hz니까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이 50분의 1이 됐을 거예요. 자속 밀도가. 그러면 지금 얼마나 증가한 거죠? 곱하기 5분의 6 하면 50분의 1 나오죠? 그래서 5분의 6으로 증가했다. 48번 문제. 지금 보니까 이용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변압기에서 이용률 같은 경우는 86.6%고 출력비는 57.7%죠. 이 부분을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보면은 8에서 2 빼면 6이고 5에서 7 빼면 2거든요. 뭐 어떻게든 외워보세요. 49번 문제는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에 전전압 기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전전압 기동은 전동기의 전원을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기동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4번에도 나와 있네요. 직접 전격 전압을 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기동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기동시간이 짧다. 3번에 소용량 농형 전동기의 기동법이다. 이거 농형 전동기.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1번에 보면 역률이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기동 초기에는 전동기가 아직
회전하는 게 되게 느려요. 초기에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의 비율,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 낮고요. 그리고 반대로 무효 전력은 크겠죠. 이래서 초기에 역률이 좋지 않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번 문제에서는 전기자 권선법 중에 집중권인 경우 매극매상의 홈, 슬롯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집중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 슬롯 한 개에만 진짜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극매상 도체를 한 개의 슬롯에 집중시켜서 권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분포권 같은 경우는 얘는 매극매상 이 도체를 2개 이상 슬롯에 말 그대로 분포시켜서 권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51번 문제.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인버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차 주파수에 비례해서 1차 전압을 공급하는 이유는 자속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52번 문제.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원리를 응용한 것은 문제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53번 문제. 정류 회로에서 상의 수를 크게 했을 경우 옳은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상의 수를 크게 했다는 게 뭐 단상, 삼상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마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이런 거 외우셨을 거예요. 삼상 반파 이렇게 상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상이 커질수록 효율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맥동 주파수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맥동률 같은 경우에는 맥동 주파수와 반비례하는데요. 그래서 맥동 주파수가 커지면 맥동률은 작아집니다. 이 둘은 반비례 관계. 그래서 상이 커질수록 맥동 주파수는 증가하고 맥동률은 감소합니다. 54번.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 V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V곡선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Y축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전류죠. 그리고 X축 같은 경우에는 계자 전류 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간혹 나와서 그냥 전개라고도 하나 외워뒀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4번인 거를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아무튼 마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특성곡선 관계식이 V자 모양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V곡선이라고 하는 거고, 코사인 1일 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코사인 세타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진상 전류였고요. 왼쪽이 지상 전류였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과여자 운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 이 지상 전류 쪽이 부족 여자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 부족 여자 운전은 뭐냐면 리액터로 작용을 해서 계통에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거고요. 과여자 운전은 뭐냐면 콘덴서로 작용을 해서 계통에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진상.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면 여기는 전개라고 외웠다고 했고 여기는 부지리라고 외웠었고요. 여기 오른쪽은 과진콘 이렇게 외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55번 문제. 유도전동기의 기동 시 공급하는 전압을 단권변압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강하를 시킨대요. 이거는 전압을 낮춘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압을 낮춰서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기동 방법은 기동 보상기에 의한 기동 방법입니다. 56번 문제. 전압 시료값이랑 점호각이 주어지고 직류 전압을 구하라고 했네요. 지금 회로를 보니까 사이리스터 4개를 사용한 회로네요. 이러면 전파 정류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전파 정류, 그러니까 직류 전압시의 기본 공식이 직류 전압 ED는 파이분의 2루트 2죠. 근데 지금 점호각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코사인 알파까지 적어줄게요. 그랬을 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파이분의
2루트 2 곱하기 여기에 들어가는 2는 시료값이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100V 그리고 코사인 30도를 해주면 정답이 77.9V가 징조전압으로 나옵니다. 57번 문제, 전기자 전류가 주어졌고 이때 이만큼의 토크를 발생하고 있대요. 근데 부하가 증가해서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120A로 커졌네요. 이때의 토크를 구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토크 구하는 공식 두 가지가 있죠. 토크는 0.975 곱하기 n분의 p, 이때는 단위가 kgm였고요. 만약에 토크는 2파이 곱하기 60분의 n 그리고 분자의 p를 했을 때 이때는 단위가 뉴턴미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식에서 9.8로 나눠주게 되면 이때는 단위가 다시 kg/m로 바뀌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 요만큼을 계산을 해주면 0.975가 나온다는 뜻인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은 전기자 전류가 주어져 있으니까 0.975 n분의 이 p 같은 거를 EIA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토크랑 전기자 전류의 관계가 어떻죠? 비례 관계죠.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지금 구하는 게 토크니까 토크 적어주고 여기 토크 그 다음에 원래의 전기자 전류를 분모에 적어줍니다. 원래를 분모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전류를 분자에 적어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60이 됩니다. 정답은 1번. 58번 문제. 비례추위와 관계있는 전동기를 고르라고 했어요. 비례추위와 관계있는 전동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외워주세요. 59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작은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단락비가 작을 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 들어가는 것들은 같이 따라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압 변동률은 크고요. 전기자 반작용도 큽니다. 그래서 전 들어가는 거 이 두 개는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압 변동률이 이렇게 크다는 건 안정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안정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량 같은 경우는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동기 임피던스 또 단락비가 작은 경우에 동기 임피던스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단락비가 클 때의 설명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요거 하나를 외워두면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 뭐 단락비가 큰 경우로 외워두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외워주셔야 한다는 거. 60번 문제. 4분의 3 부하에서 효율이 최대인 주상변압기의 전부하 시 철손과 동손의 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저희가 효율이 최대라고 하면 무조건 기억해야 할 공식 바로 PI는 M제곱 PC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지금 B를 물어보니까 M제곱은으로 이항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때 PC분의 PI가 될 거고 지금 M이 4분의 3으로 주어졌는데 그러면 4분의 3의 제곱을 하면 16분의 9네요. 그러면 철손과 동손의 비를 물어본 거니까 9대 16이 되겠죠? PI가 철손이에요.